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인데요. 그 뇌 건강 분야에서 30년 건강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의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제목은 안개 낀 듯한 뇌를 또렷한 뇌로 바꾸는 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많이 잤는데 분명히 머리가 좀 흐리멍텅하거나 조금 뭔가를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안개 낀 듯한 뇌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업무의 뭐 생산성이라든지, 그렇죠, 일상에서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분명 더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안개 낀 듯한 뇌에서, 흐리멍텅한 뇌에서 또렷한 뇌로 바꿀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뇌 건강을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뇌 건강이 우리 전체의 몸 건강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뇌가 만약에 고장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손가락이 다친 거, 발가락이 다친 거, 신체가 다친 것도 물론 큰 문제이지만 뇌가 다쳤다고 하면은 벌써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몸 건강에 굉장히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뇌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건강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뇌와요, 이 몸 전체, 이 건강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게 이제 조금 전문 용어인데 기능의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능의학.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V자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체크를 하시고, 간혹 두통 또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 체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것에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뇌의 상태는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뇌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체크가 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진단하고, 이러한 체크리스트에서 체크한 게 많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주는 책이 뭐냐? 바로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 아내가요, 약사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는 있는데 뜨문뜨문 약사 일을 합니다. 파트타임으로요. 근데 약사인 아내가 이제 뭐 약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냐? 그냥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겠네. 무조건 읽어야겠네. 최상의 기억력, 생산성, 수면을 얻는 법, 이거를 올려주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예, 진짜 이 책에 나온 표지 그대로, 예, 이 책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학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의학 공부도 하고, 이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거에 있어서 이 뇌에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건강한 뇌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 근데 거기에 이제 꿀팁들이 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굉장히 알아듣기 쉽도록 짜임새 있게 정리한 책은, 예, 거의 이 책이 유일한 것 같다고, 거의 처음 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서문에요,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대요. 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안타만 쳐도 이긴다. 그러니까 홈런이 아니라 안타만 쳐도 이긴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굉장히 배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회나 강의에도 종종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이 치료에 관한 중요성을 그런 학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대부분의 그 강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의학 용어와 거창한 치료법,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첨단 수술 장비나 막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야구 용어를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타석에 들어서면 홈런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만 쳐도 되는데. 이 꾸준히 안타만 쳐도 이긴다 이 문구가요. 저의 흥미도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일상 되게 곳곳에서 작은 실천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제 하루 공부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작이 중요하고 굉장히 쉽고 사소하지만 그 작은 실천을 꾸준히 누적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그렇게 해봤더니 오늘의 내가 얻은 그 현실에서의 결과가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꾸준히 안타만 쳐도 이긴다 이 문구가 굉장히 저를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눈덩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그 시작이 굉장히 가볍고 쉬워야 한다라는 거죠. 시작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작이 어려워. 그러면은 이거는 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 활력, 뇌기능 개선을 위한 여정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됩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바로 꾸준함에 있다. 그러니까 쉬운 시작,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이 오브라이언 박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의 그런 일상에서의 모습과 연관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여러분 기능의학이라는 분야의 1인자예요. 자, 이 기능의학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능의학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몸과 뇌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증상, 그 발병을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그쵸? 일상에서의 그 예방에 방점을 두는 거, 중요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을 틀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묻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묻은 그 물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치료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기능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의학이 순간적으로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상에서의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좋은 공기를 마신다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저비용의 치료 효과는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현대의학은 어떠냐? 예, 이런 일상에서의 안타가 아니라 홈런을 바란다는 거죠. 즉,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막 심각하게 아플 때 단 한 방에 치료, 수술, 약물 이런 것들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학의 흐름은요, 오늘날의 이제 거대한 경향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심리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 즉시병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즉시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뭐든지 즉각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홈런을 바라는 거예요. 1루, 2루, 3루를 찍고 홈에 들어와서 1점을 달성해야 되는데 홈런을 달성해서 단번에 이제 그 효과를 얻고 싶다는 거죠.
자, 오브라이언 박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딘가 아프면 그냥 약을 먹어서 통증을 즉시 사라지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신체나 뇌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병이 발병했는데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는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발병을 했을 때 약물 치료나 수술을 받아서 조금 증상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다 한들 다시 돌아간 일상에서 내 행동 거지와 습관,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당연히 재발할 위험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되게 긴급한 질병, 이거를 치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약물과 수술이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긴급하게 그런 수단이 필요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원인, 일상에서의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능의학인데요. 이 기능의학의 이제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이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이고,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이 책을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브라이언 박사님의 말을 들어볼게요. 질병에 걸렸을 때는 구명조끼 하나를 빨리 구해 입고 신속히 증상을 가라앉혀야 할 수도 있어요. 심한 고혈압과 심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편두통을 완화하기 위한 약이 필요하다면 얼른 복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구명조끼는 물이 나를 덮쳤을 때, 그쵸? 순간적으로 물에 이렇게 뜰 수는 있게 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긴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 물이 나를 적시는 거는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면증에 여러분 MBN이라는 수면제의 일종 약이 있죠. 그리고 멜라토닌 보충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복용함으로써 불면증을 단기적으로는 해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면증의 원인이 MBN 부족은 아니잖아요. 멜라토닌 보충제의 부족은 아니잖아요. 뭔가 일상에서 내 잘못된 습관이 나를 불면증에 빠져들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불면증이라고 계속 수면제 먹고 멜라토닌 보충제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성까지 생겨서 더 강한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즉 근본적인 치유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 요동치는 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뇌, 안개 낀 듯한 뇌에 빠져있는 우리가 또렷한 뇌를 갖기 위해서는 구명조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물 밖으로 꺼내줄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몸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게 기능의학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한 뇌를 갖고 있으면 기억력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공부 효과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망가진 뇌, 그러니까 broken brain이죠.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불안, 기억상실, 뇌 안개, 만성 피로, 주의력 결핍 등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한 340명가량 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울하십니까? 혹시 불안한 감정이 있으세요? 기억상실증, 뭐 아주 심각하진 않더라도 깜빡깜빡 잊고 그러시나요? 뇌에 뭔가 안개가 껴인 듯하게 되게 뭔가 항상 모호하고 흐리멍텅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그쵸? 뭔가 의욕이 없어. 그리고 주의력 결핍 등에 시달리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브로큰 뇌, 망가진 뇌를 갖고 있으신 거예요. 자, 망가진 뇌를 갖고 있으면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때요? 예,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 그러한 것만 같은 의심이 막 들어요. 그러면 아까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가서 살펴보시고,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를 읽으면서 여러분 꼭 그 망가진 뇌를 건강한 뇌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말해요. 여러분들이 망가진 뇌를 갖고 있다는 건요, 단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뇌에서 망가진 뇌로 이렇게 간 거를 아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지, 노화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어떤 의학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요, 40, 50대의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래요. 맞아요, 정희연님. 이순재 형님도 아직 대본 잘 외운다고. 맞아요.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도 그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탓이 아니고 노화 탓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몸의 어딘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워요. 이러한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80에서 90세 때까지도 또렷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망가진 뇌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울증, 불안, 기억상실, 뇌한계, 만성피로, 주의력 결핍, 이게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80대, 90대까지도 또렷한 정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자, 이 책에서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망가진 뇌로요, 어떠한 예방, 관리 없이, 일상에서의 변화 없이 이 증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이런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뇌를 고치셔야 돼요. 그때는요, 여러분,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요, 고치기도 어려우세요. 자, 이 책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노화의 정상적인 증상일 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요, 여러분, 그 진료 결과 차트를 막 보여주면서 에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여기 뭐 괜찮다고 나오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환자에게 핀잔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의사가 별일 아니라고 문제 없다고 말을 하니까요. 솔직히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며칠 후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아침부터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자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국 치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적으로 주사, 약물, 아까 수술과 같은 그런 쪽으로 좀 더 방점이 찍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축적이라든지 이런 뭔가 누적되는 이런 관점보다는 딱 그 순간만을 보고 진료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년의 여성의 이런 모습들이 아주 세세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능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결국에는 예방할 수 있었지만 결국엔 치매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학생이 또 사례로 나옵니다. 알러지, 두통, 불면, 불안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성적도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알러지 관련된 약입니다. 그리고 진통제, 천식약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근데 먹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어느 날 기능의학의 관점을 가진 의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단편적인 치료, 즉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그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의 일상, 뭐 소화 기능이라든지 면역 기능이라든지 호르몬 기능이라든지 일상 습관, 예를 들면 먹는 음식, 심지어 숨쉬는 공기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어떻게 됐냐? 이 학생의 둔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이 책에 정말 인상 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맨날 이런 아까 그 망가진 뇌에서 벌어지는 몸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능의학 의사님을 만나가지고 치료 과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다방면에서 숲의 관점으로 그거를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 모유 수유를 받잖아요. 그 모유 수유까지 점검하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기능의학의 그 과거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모유에 납성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납성분. 그래서 그 납성분이 이 여성의 그 몸에 축적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원인을 거슬러서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능의학이고,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강점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 꿀팁을 제시하고 있어요. 뇌 건강을 위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유를 할 때 요즘에 이제 셀프 주유소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소위 기름 냄새가 덮쳐오죠, 갑자기. 훅 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벤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벤젠이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이자 신경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이마시게 되면은 이 벤젠이 이 폐를 통과해가지고 이 혈류로 들어가서 이 뇌까지 올라가가지고요, 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축적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으로 이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손쉽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브라이언 박사님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휘발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번에 벤젠 냄새가 난다면 바람 방향에 서 있다는 것이니 그 호수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벤젠 양을 우리 몸속에서 극소로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작은 꿀팁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은 예시를 들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브라이언 박사님의 말씀 꼭 유념하세요. 항상 한 단계씩 단 한 번 안타 한 개씩만 치면 된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홈런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꾸준히 안타만 쳐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딱 한 가지만 배우겠다는 걸 목표로 삼고 실천에 옮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라이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번에 변화가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만 실천하라고. 그래서 그 꿀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실천하면요, 정말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뭐 심각한 거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여러분, 제 아내가 약사라고 했었죠? 저희 약사인 아내가
감동한 또 책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랑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구독자분들에게 꼭 소개하라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건강 피라미드라는 부분이에요. 이 건강 피라미드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몸 건강, 뇌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4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다시, 뇌 건강을 위해서 4가지 측면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주옥과 같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요 설명을 들으시고 이 책을 보게 되신다면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꼭 책에서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또렷하고 건강한 뇌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건강 피라미드 4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건강한 뇌를 갖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반성을 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구조, 두 번째는 생화학, 세 번째는 마음가짐, 네 번째는 전자기장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구조는 뭐냐면 근육 상태, 뼈, 관절 운동, 차에 앉는 방법, 평소 잠잘 때의 자세, 사용하는 베개의 종류, 신발 뒤축의 다른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죠? 실제로 여러분 척추 지압 요법만으로도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 책 안에서 꼭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잠잘 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베개의 종류는 어떤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습관을 바꿔 나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는 망가진 뇌가 아니라 건강한 뇌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계속 두통이 있는데 그 두통을 약을 먹어서 낫으려고 하는데 그 두통의 원인이 나쁜 자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 근육, 태도, 자세 이런 측면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후만 약간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는 지양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약간 목이 거북목처럼 여기 뒤가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등을 좀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 목 부분, 이 척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화학입니다. 좀 용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밖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에는 이제 공기도 들어오고요. 뭐 글루텐, 유제품, 설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무엇을 피해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 레시피라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요리의 그 요리법, 조리법도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가짐이 그릇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약한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은 뇌 건강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고, 그쵸, 성장형 사고방식, 나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세 내용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입니다. 전자기장.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저희가 이게 모바일 휴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전자제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자기장이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 기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전자기장,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전자기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휴대전화와 무선전화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선, 블루투스 유형, 헤드셋은 사용하지 말자. 휴대전화의 자동 꺼짐 기능을 사용하자. 굉장히 상세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신다면 뇌 건강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 피라미드를 잘 한번 보세요. 이 피라미드가 4가지 면을 갖고 있죠? 4측면, 구조, 생화학, 마음가짐, 전자기장 이런 측면에서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쵸? 되게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최고의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성도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선의 모습을 몰라요. 그냥 지금이 최선인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최고의 뇌, 건강한 뇌가 뭘까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꼭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라는 책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낀 뇌를 또렷하고 명석한 뇌로 바꾸는 게 오늘 내용인데 이렇게 현대의학과 기능의학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이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적, 기능의학은 예방 중심적. 현대의학이 나무적인 관점이라 하면 세세하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기능의학은 숲을 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은 그 질병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능의학은 사람,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뇌건강, 몸건강 피라미드 4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구조, 생화학, 마음가짐, 전자기장. 요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꿀팁들 꼭 책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뇌가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뇌 건강, 몸 건강 꼭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